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영국과의 무역협정 프레임워크 발표 예정, 그리고 애플의 실존적 위기 AI를 중심으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까?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과 영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 프레임워크 발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2025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영국과의 무역협정 틀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체결하게 될 첫 번째 무역협정이며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수개월간의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관세 조정을 포함한 무역 조건 설정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늦은 밤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크고 존경받는 나라와의 협력이라며 이번 발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존경받는 나라란 바로 영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단순히 합의 체결이 아니라 협상 개시 선언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국제통상 변호사인 팀 브라이트빌은 이 협정은 향후 다뤄질 수많은 이슈의 윤곽을 잡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관세율 뿐 아니라 디지털 무역,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논쟁적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영국 측 대변인은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총리가 오늘 늦게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영국의 최대 단일 교역국입니다.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이 전반적으로 균형 잡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과거부터 양국 간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영국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예상보다 빨랐으며 아직 세부 조건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월 미국은 영국산 제품 대부분에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25%의 별도 고율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최소한 철강과 자동차 관련 관세는 낮춰주길 희망하고 있으나 기본 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측은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 부과하던 디지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절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협정은 과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추진하려 했던 광범위한 자유무역 협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미국 제약 및 농산물 업계의 영국 시장 진출이 과도하다는 반발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레임워크는 특정 산업군의 집중의 장벽을 완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 동안 여러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중단했지만 10%의 기준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 중이며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이들 인형 30개 대신 2개만 갖게 될 수는 있다며 크게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책 기조는 월가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발표로 인해 일부 주요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에게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과의 협정은 며칠 전 인도와의 무역협정 체결 발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인도와 일본과의 무역 협상도 동시에 진행 중이며 대통령은 다음 주 중동 순방을 앞두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번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켄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무역 구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미국은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상호적인 조건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무역 협상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표현하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 스콧 베센트 장관은 목요일 스위스에서 중국의 경제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처음으로 고위급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이 열리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미국과 영국 간 새로운 무역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정이 구체화될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기사 애플의 실존적 위기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미래를 재건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패를 넘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계 미래, 그리고 AI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애플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이폰 제조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애플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리라는 이름의 음성 비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합니다. 시리는 2011년 출시 이후 말만 하면 원하는 것을 처리해주는 비서라는 약속을 아직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팀 쿡은 이 점을 체감할 만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리는 약속한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고 관세 부과로 인해 아이폰의 수익성도 위협받았습니다. 여기에 반독점법 위반 조사까지 시작되며 애플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를 쓴 조안나 스턴 기자는 만약 애플이 AI 경쟁에서 확실한 승부수를 내지 못한다면 시리는 단순한 농담의 소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시리에게 곧 나아질까?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CDC에 따르면 코로나 증상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였습니다. 이건 정말 시리가 아직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증이죠.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인공지능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이미 생성형 AI 도구를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으며 거의 매주 새로운 기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여전히 아이폰이라는 뛰어난 하드웨어를 만들긴 하지만 그 하드웨어 위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가 시대에 뒤처진다면 결국 애플은 멋지지만 덜 똑똑한 기기 제조사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자는 직접 경험을 예로 들며 설명합니다. 자신은 지금 차 안에서도 시리 대신 챗GPT를 쓰고 있고 최근에 출시된 퍼플렉시티의 음성 비서를 통해 음악이나 이메일, 미리 알림 등 아이폰 기능을 제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 대신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메타 AI에게 날씨를 묻고 심지어 정원 호스 고치는 법까지 묻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애플도 스마트 안경이나 카메라가 탑재된 에어팟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강력한 AI 기술이 없다는 점입니다. 구글과 오픈 AI는 이미 다음 세대 기기를 준비 중이며 애플은 뒤늦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요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은 더 이상 모든 분야에서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 아닙니다. 물론 애플은 여전히 충성도 높은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지만 AI 시대에 뒤처지면 그 충성심도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길은 애플이 AI에 성공하는 미래입니다. 바로 시리토피아라 불릴 만한 새로운 AI 환경입니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애플은 거대한 언어 모델과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사파리부터 애플워치, 가정용 기기까지 모든 플랫폼에 AI를 자연스럽게 통합합니다. 여기서의 시리는 예전과 다릅니다. 아이가 시리 멍청아 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대로 작동하는 비서가 됩니다. 불을 켜고 차고 문을 열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송하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메타의 AI나 오픈 AI의 비서보다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말투로 대화하며 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있으면 시리가 사용자가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 직원을 보고는 그 사람은 신입사원이에요 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것이죠. 애플워치는 의료 조수로 발전해 증상 설명, 건강 조언, 병원 방문 시기까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애플의 가정용 로봇은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며 라떼까지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모든 경험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유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월 $29.99입니다. 하지만 이 꿈 같은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서비스 부문을 총괄하는 에릭 큐는 최근 법정 증언에서 10년 후엔 아이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폰이 아닌 무엇이든 애플이 미래 기술의 중심에 서려면 AI에 대한 진정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리의 진화, 그리고 애플이 AI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애플의 수석 소프트웨어 책임자인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작년 가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애플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를 앞당기는 과감한 선택과 명확한 비전입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애플의 AI 전환기였습니다. 과연 애플은 스마트폰 시대의 제왕에 이어 AI 시대에도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